안녕하세요. 보디빌딩 책코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운동은 체스트 서포티드 T바로우인데요. 마침 저희 헬스장에 이렇게 신상으로 들어와서 오늘 찍게 됐습니다. 오늘 이 운동 설명하면서 스미스 머신에서 가슴 운동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스미스 머신에서 가슴 운동을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머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또 스미스 머신에서 스쿼트를 하는 법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플레이트 머신들은 특징이 뭐냐면 원홀을 그리는 운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머신도 그렇고 가슴 운동 머신 제가 영상 띄워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힘의 방향이 바뀌어요. 사람 팔이 이렇게 반원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반원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바뀌거든요. 방향이. 그래서 모든 레버리지 시스템, 플레이트 머신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호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크게 표현하면 등 운동은 해머 로우로우를 좀 생각하시면 이 체스트 서포티드 T바로우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왜냐면 걔는 잘 보시면 여기서 당기면은요 이렇게 아래로 안 가요. 아래로. 예, 당기면 어디로 가냐면 위로 가요. 위로. 무슨 말이냐면 그 노후 졌잖아요. 노후 저으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근데 해머 로우로우나 이런 체스트 서포티드 T바로우 할 때 잘못하신 게 뭐냐면 팔은 이렇게 뒤로 가면 위로 가는데 아래로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람 팔이란 게 움직이면 이렇게 위로 가는데 아래로 가면 운동이 안 됩니다. 아래로 가면 운동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로우로우 머신 사용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T바로우 좀 이해하시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이 T바로우는 사실 설명할 것도 없어요. 자, 팔의 상완골의 주행 방향을 결정짓는 거는 그립이거든요. 그립. 말 그대로 얘를 잡으면은 팔은 무조건 일로 오게 돼 있고요. 얘를 잡으면 여기서 상완 각도가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버그립을 잡게 되면 얘들 잘 보시면 이렇게 바벨처럼 일자로 안 만들어 놓고 약간 커브드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일자로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오버그립을 잡게 되면 이 움직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평 외전과 신전이 합쳐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원판은 여기 있잖아요. 잘 보시면 얘들은 이렇게 당기고 나오면 잘 보시면 당기면 이렇게 호를 그려요. 호. 그래서 만약에 내가 광배근 운동을 좀 하고 싶다. 아까 말했듯이 아래에서 위로 간댔잖아요. 내 명치 정도에 위치하시고 얘를 잡으신 다음에 뭘 하시냐면 딱 잡으신 상태에서 팔꿈치가 얘를 딱 잡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지면과 수직인 느낌이 들어야 돼요. 지면과 수직. 네. 지면과 수직. 그래야 얘를 잡고 당겼을 때 쭉 수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쌤 일로 와서 찍어줄래? 얘를 당기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냐면 팔꿈치가 지면과 수직의 느낌이 드셔야 돼요. 얘를 당기고 나오셨을 때 팔꿈치가 지면과 수직인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걸 쭉 당기시잖아요. 그러면 딱 따라와요. 얘가 이 방향이랑 똑같이. 그래서 팔꿈치가 손목 라인에 위치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천천히 놓다 보면은 딱 이두의 힘이 풀리려는 구간이 옵니다. 이때 다시 당기시면 돼요. 구간은 이 정도입니다. 오시다 보면 더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딱 떠요. 이렇게. 뜨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팔이 여기서 움직여 보시면 알아요. 위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뜨면은 이렇게 아래로 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궤적이랑 맞지 않습니다. 실제 사람 팔은 뒤로 가면 위로 가요. 무조건 위로. 그래서
이 티바로우 같은 경우에도 얘랑 얘를 딱 잡았을 때 팔꿈치가 지면과 수직인 느낌이 딱 드시고 그대로 위로 당긴다고 생각하시면은 궤적대로 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슴 패드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가슴을 대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떨어질 거면 패드를 뒤에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실 때는 사람 팔에 이렇게 반원을 그리는데 뒤로 갈 때는 위로 간다. 네. 그래서 많은 선수분들 뭐 백포즈 할 때 보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가거든요. 근데 당기면서 아까처럼 당기면서 이렇게 하면 팔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 하실 때는 뭐 사람 팔은 위로 간다. 뒤로 가면. 그래서 얘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리어 델토이드 편에도 설명드렸는데 얘 하시면은 수평 외전과 신전의 움직임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팔이 뒤로 가려면 가슴이 말 그대로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아까는 가슴을 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가슴을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얘를 잡으면 얘가 나를 당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슴은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 그립 잡으시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팔꿈치가 지면과 수직인 느낌 드신 다음에 당기실게요. 당기시면 궤적대로 딱 옵니다. 오면 얘도 똑같아요. 쭉 오시다 보면 이두에 힘이 풀리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더 가시면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시 당길 때 이렇게 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런 등 운동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팔이 접히고 펴지는 등 운동에서는 이두에 힘이 풀리면 등도 무조건 힘이 풀리는 구조예요. 근데 무게는 제가 얘를 당기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장바구니 들고 갈 때 이렇게 팔 다 펴잖아요. 그래서 팔을 다 펴게 되면 이두의 힘이 무조건 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반복수를 이어가고 싶다. 팔꿈치 지면에 수직인지 체크하시고 몸 가만히 그대로 당긴다. 쭉 오다 보면 이두 힘 풀리려고 한다. 그때 당기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가동 범위는 무게가 올라가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빈바로 잡고 얘를 당겨보시면 손에도 그렇게 압박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무게를 지금처럼 꽂으셨잖아요. 그러면 바로 알아요. 딱 뽑고 나오면 이미 엄청나게 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손에. 왜냐면 그거는 이런 바 잡으신 다음에 몸을 뒤로 기울여 보시면 알아요.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그 말은 작용이랑 반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많아지면 얘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항상 등 운동할 때 이렇게 패드가 있는 건 체간 유지가 좀 더 편하라고 머신 회사에서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보이는 거는 자세는 똑같은데 내 몸이 이미 이만큼 밀려 있는 거예요. 이미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이미 나를 이만큼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체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다른 체간을 조금 더 이용하는 거예요. 부속 골격의 동원율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바로 하셨을 때보다 무게를 꽂고 딱 당기셨을 때 발의 압각이라든지 손의 압각이라는 게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끌려갈지는 이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처럼 체급이 높으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무게라도 덜 끌려갈 거고 저보다 몸무게가 낮으신 분들은 같은 무게라도 더 많이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이 끌려갔으니까 체간은 유지해야 돼. 근데 이미 기시 정지점에서 이만큼 온 거야. 그러면 실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안정성이랑 운동성 둘 다 좀 강하다, 말 그대로 몸의 기능이 좋다 하면은 같은 무게라도 덜 끌려가겠죠. 네.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얘를 잡고 팔꿈치가 지면에 수직 오신다. 쭉 가다가 이까지 놓으시면 무조건 풀린다. 그럼 다시 당길 때 어떻게 당기냐? 이렇게 허리를 꺾고 당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두의 힘이 풀리니까 견갑셋도 풀려요. 그럼 체간이 끌려갑니다. 무조건. 그래서 정상적인 반복수를 만드실 거라면 어떻게? 잡고 나와서 이렇게 뉴트럴 그립이든 오버그립이든 팔꿈치가 지면에 수직되는 느낌. 그 다음에 몸 가만히 당긴다. 그 지면 수직 유지하고. 당기다 보면 몸만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멈춰요. 처음 당길 때 중력 방향으로 위로 올라갈 때 가장 무겁거든요. 근데 당기다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팔이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갑니다. 이래서 궤적이랑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티바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얘는 어떠냐면 얘는 이렇게 수직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은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벤치프레스 할 때도 보시면 굳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주먹 뻗잖아요. 주먹 이렇게 뻗으면 아래에서 위로 한단 말이에요. 위로 그냥. 네. 일부러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뻗으면 아래에서 위로 가요. 네. 그래서 얘는 좀 안 맞다. 네. 가슴 운동하고. 왜냐면 가슴 운동은 힘의 방향이 바뀌는데 얘는 수직이라서 안 바뀐다. 그러면 도대체 얘는 왜 만들었나 생각하실 거잖아요. 이런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어깨 운동이나 스쿼트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데 얘는 안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COG, 이 중력선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간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가 지면과 수직이면 견갑 세팅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체스트 서포티드 티바로 있으시면 제가 말씀한 대로 해보고, 팔이 뒤로 가면 아래로 가는 게 아니고 위로 간댔잖아요. 위로 가서 팔꿈치가 지면이랑 수직인 상태, 이 바를 잡은 상태를 딱 유지해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서 이 두 개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팔꿈치가 지면이랑 수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움직여 보면 발바닥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요. 근데 팔꿈치가 지면이랑 수직이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 지면이랑 수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때 발을 움직여 보면 발바닥 뜨고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발아치를 살릴 거라고 발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뭐 발 운동을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발은 이 체간, 골반에 영향을 받습니다. 견갑과 골반. 견갑이랑 골반은 이렇게 사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발을 눌러라, 엄지로 뭐 밀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 솔직히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네. 그래서 발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 체간 모양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움직여 보시면 발바닥이 딱 붙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찾아야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무게를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일단 팔꿈치가 얘랑 수직인 위치를 찾으세요.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찾고, 세팅되면은 발 움직여 보면은 발바닥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얘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모양, 지금 견갑 세팅 이 모양 유지하면서 뭐 하냐, 체간 모양 그대로, 이 세팅 그대로 뭐 아래로 내려간다. 아래 가다 보면 멈춰요. 위로. 그러면 이 모양 유지하고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다 안 펴져요. 그래서 세팅해 놓고 아래 위로 다 펴지 마. 아래 위로
이게 끝입니다. 네, 그래서 프리 스쿼트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스미스 머신 좀 스쿼트를 활용하셔도 되고, 스쿼트 운동 시에는 발이 중요한 건 맞는데 발바닥을 눌러라, 엄지발가락을 눌러라 이게 아니라 얘 잡았을 때 팔꿈치가 수직의 위치에 있는지 체크한 다음 흔들어 보면 발바닥 붙어있는지 확인하고 본인 편한 대로 발목 가동성대로 발 벌리신 다음에 그 견갑 세팅하고 체감 모양, 제가 항상 청골 강조하죠. 견갑 세팅이 된 모양을 유지하면서 뭐 아래 위로 근데 아래 가잖아요. 여기서 아래 가잖아요. 더 가면 힘 빠져요. 근데 얘도 느낌 안 난단 말이야. 그때 올라오면은 이렇게 엉덩이 쥐어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장력이 정해지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반복수를 할 거면은 재래식 변기 이 자세 하지 마라. 네. 티바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스트 서포티드 티바로우 뭐 위로 간다. 네. 근데 이거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머 로우로 DI 로우 전부 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적용하셔서 오늘 한번 헬스장 가서 운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